소단원 3에서는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 완두콩으로 봤잖아요. 노란 완두콩, 초록 완두콩.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린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 거죠. 자, 우리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보게 되면 뭐 검지발가락이 더 큰 친구가 있고요. 혹은 검지발가락이 엄지보다 작은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부모님과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볼 땐 사람의 유전 현상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까? 아까 봤듯이 완두콩처럼 기르기 쉬운 것도 아니고 자손 세대가 짧은 것도 아니고 사람은 키, 혈액형, 발가락의 길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질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습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은 눈꺼풀 모양처럼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도 있으나 키나 피부색처럼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보조개가 있는 친구나 없거나 이마선이 V자, 앞에 모양이 V자이거나 일자이거나 귓불이 분리가 되어 있거나 부착이 되어 있거나 쌍꺼풀이 있거나 없거나 엄지가 굽어지는 친구와 굽지 않는 친구 혀가 말아지거나 불가능한 친구 선생님 같은 경우 혀가 잘 말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거 다시 또 나왔네요. 한 세대가 길고 수가 적고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고 또 대립 형질이 복잡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거나 이야기를 할 때죠. 그래서 사람은 완두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현상 연구할 때에는 첫 번째, 가계도 조사 혹은 쌍둥이 연구 등을 이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가계도 조사인데요. 가계도는 집안의 가족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가계도를 조사하면 특정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자, 귀지가 이번에 귀지 상태에 대한 귀지 상태의 유전에 대한 가계도를 분석하기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귀를 파다 보면 귀법이 잘 나온 귀지가 잘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게 유전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계도를 보는 방법은 이게 거의 동일합니다. 네모가 남자고요, 동그라미 여자. 색깔이 다른 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 줄에 있는 건 같은 세대. 가로줄은 부부 사이. 세로줄은 그 다음 세대의 자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젖은 귀지 남자와 마른 귀지 남자가 있고요. 여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위에 1대는 모두 젖은 귀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젖은 귀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걸 보면 마른 귀지인 사람도 나오게 되죠.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이 우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만약 1대가 순종이었을 때 서로 다른 순종이었을 때 나타나는 게 우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때는 완두콩에 대한 예시였고 사람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성형질이라고 만약에 얘를 가정을 해볼게요. 얘를 열성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성일 때는 순종처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잡종처럼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때 얘도 우성이고 우성으로 표현이 되고 이것도 우성으로 표현이 돼요. 봅시다.
얘가 만약에 이제 귀지에 대한 내용을 유전자를 A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젖은 기질 A, 마른 기질 스몰 a라고 합시다. 얘를 열성이 친구가 나왔기 때문에 절반 절반이 나온다면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열성 유전자 AA만 나온다면 설명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자, 여기도 젖은 귀지 남자와 만났는데 젖은 귀지가 라지 A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거일지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마른 귀지를 가진 사람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라고 봅니다. 둘이 만났더니 얘는 스몰 a, 스몰 a고 만났더니 라지 A, 스몰 a, 스몰 a가 나타나게 되죠. 이걸 한번 꼭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아래 내용으로 기본적인 사람의 가계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는 보세요. 우성형질 사이에서 우성형질인 자녀와 열성형질인 자녀가 모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열성형질 사이에서는 열성형질인 자녀만 태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서 특정 형질의 유전에서 부모와 다른 형질을 지닌 자녀가 태어난다면 부모에게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고 봅시다. 부모와 다른 형태가 나타난 게 있으면 부모가 갖고 있는 형질이 우성이래요. 즉, 젖은 귀지가 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녀에게 나타나는 형질이 열성이라는 거고. 계속 읽을게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서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 받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형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가계도를 분석하면 특정 형질의 우열 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어날 자손의 형질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자면 우성형질이 부모 사이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모두 나타납니다. 허나 열성 형질인 부모에서는 열성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차이를 꼭 구별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꼭 크게 체크를 해두세요. 다음 쌍둥이 연구 볼게요. 쌍둥이는 어떻게 쌍둥이가 만들어졌는가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의 특징. 형질을 비교하면 유전과 환경 중에 어떤 게 더 영향을 크게 받는지라는 거죠. 쌍둥이라고 모두 공부를 잘하는 건 또 아닌 거고 모두 다 잘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고 최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염색체를 분석, DNA를 직접 분석, 비교해서 사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합니다. 염색체 개수와 모양을 분석하면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전병을 진단을 한대요.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 모양도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 모양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되면 유전병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NA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보니까 잘 안 나왔지만 G, A, T, C 이 네 가지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염기서열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순서에 따라서도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 것처럼 혐알기 유전에 대한 가계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 건데, 나는 그럼 과연 무엇일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원래는 이게 한번 여러분이 미맥용지를 여러분이 먹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학교 오게 되면 그때서 선생님이 미맥용지를 한번 먹여주도록 할게요. 쓸지 안 쓸지 한번 맛을 직접 느껴봐야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